2008년 SK와 2016년 두산.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강팀은 어딥니까? 어딥니까, 김영준 기자?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2008년 SK도 정말 강한 팀이고 네. 2016년 두산도 되게 강한 팀인데 이거를 뭐 비교를 해서 어디가 더 강하다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건가요? 의미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전 좀 공부를 좀 해갖고 왔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스포츠 조선에서 네네. 이런 기획을 했더라고요. KBO 리그 역대 최강팀은 어딘가라고 해서 야구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조사를 좀 읽어드리면 아마 팬 여러분들이 많이 수긍하실 것 같은데 네. 김웅용 감독의 혜태가 1등으로 나왔어요. 김웅용 1980 감독의 년대. 혜태. 몇 년생이시죠? 제가 91년생이라서. 91년생? 네. 그러면 혜태는 뭐 전혀 기억. 저는 뭐 이 세상에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혜태라는 팀이 있었는데 혹시 이 유니폼 기억하세요? 그 혜태 타이거즈. 검은 바지에 빨간 유니폼. 알죠. 검빨 유니폼. 검빨 유니폼. 그게 1등이 나왔어요? 그 당시 유니폼 1등이 아니라. 그 당시가 최고였다. 그러니까 지금 30몇 년 프로야구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최강팀이었다. 최강팀이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거죠. 표를. 야구인들 사이에서. 그쵸. 두 번째 2등이 유중일 감독의 삼성. 유중일 감독의 삼성.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삼성 왕조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쵸. 한국 시리즈를 5년 계속 나가고. 그다음 3위가 지금 이제 김태형 감독의 두산. 김태형 감독의 두산. 그쵸. 그리고 4위가 김성근 감독의 SK하고 김재박 감독의 현대. 현대. 공동 5위로 나왔더라고요. 공동 5위로. 공동 4위로. 4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건빨은 FC 서울이지. 탕웨이님께서 김영준 기자님 곧 소련도 얘기하시겠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5개의 팀이 그 프로야구 역사에서 아마 강팀을 뽑아달라고 해서 항상 나올 수 있는 5팀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름이 올라오는 근데 5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최근의 팀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김성훈 감독의 SK하고 이제 저기 어디야 유중일 감독의 삼성하고 김태형 감독의 김태형 감독의 두산. 근데 특히나 이제 네. 2008년 SK하고 2016년 두산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이제 방송제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담당을 해서 좀 곁에서 지켜본 팀들이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와서 좀 미리 여쭤봤잖아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2008년 SK는 내 담당이었고 2016년 두산도 내 담당이었다. 그래서 뭐 거의 박사님이에요. 이때 얘기는 제가 그냥 질문 던지면 다 나오는 거죠. 티키타카로. 2008년이면 지금부터 11년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홍 의원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가 최강팀이냐가 아니라 팬심으로 갈리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냥 사실 SK 팬은 2008년에 SK가 짱이었지 이러는 거고. 그래서 진짜 전 팬심 얘기를 해서 좀 저는 이 홍원표 의원님 말씀에 좀 동감을 하는데 사실 좀 야구 인사이더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5팀 다 아주 훌륭한 전설적인 팀이긴 하지만 2000년도 현대가 최강팀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구 인사이더들 사이 안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18승 투수만 3명 있었거든요. 임선동, 김수경, 정민태. 이 18승 투수만 3명이서 90몇 승을 했던 팀이었으니까. 어마어마했네요. 네, 어마어마한 팀이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현대 유니코스 담당하던 선배 기자가 한 얘기가 저한테 기억이 나는데 제 기차 초창기 때 내가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현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가 지고 있으면 7회까지나 기사를 안 썼어. 어차피 뒤집으니까. 어차피 뒤집으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현대는 그 당시에 강했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2000년도 현대가 강한 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막상 순위로 치면 혜태나 삼성이나 뭐 이런 두산이나 이런 인기 팀들에 비해서 좀 밀려요. 이게 그냥 팬들이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맞아요. 팬들이 많이 이제 투표를 하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특히나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하는 구단이 그쵸.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연고지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좀 팬들의 어떤 이게 코어 지지층이 있어야 그 구단들은 그 인기가 유지가 되는데 현대 부분은 이 핵심 지지층이 좀 없는 부분이 정치나 야구랑 좀 비슷하거든요. 핵심 지지 기반이 있어야 그 팀이 이게 인기가 유지가 되는데 현대가 그게 좀 약했어요. 정치색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말할 수는 없죠. 좀 정치랑 야구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있어야. 속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맞아요. 약간 팬덤이 있어야 그게 올라가는 그 속성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김영준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차피 팬들이 투표하는 거다. 그쵸? 2008년 SK, 2016년 두산. 가쁜 정치라고. 가쁜 정치가 뭐예요? 무슨 뜻이야? 이거 모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정치? 오! 그거예요? 어머 아시네. 어. 아니 그럼 막 갑분을 막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분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갑분싸는 뭡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하다. 아. 핵인싸는 뭐게요? 갑자기 아재되네. 졸지 아재되네. 이거 모르신다고요? 네, 모르는데. 핵 인사이더. 그러니까 이런 막 아. 요즘 단어 이런 거 많이 알면 주류. 네, 주류. 주류와 메인스트림. 주류와 미주류. 어.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분 처음 봤어요. 핵인싸. 맞아요. 그렇구나. 아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건가요? 둘 다 잘했다. 근데 이제 네. 2008년도 이제 2010년도 2007년부터 2010년도가 이제 SK 소위 말하는 다이너스티를 구축한 시기였는데 그쵸. 그때 이제 제가 감당을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정말 야구는 잘했어요. 강팀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팀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야구 콘텐츠 안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SK가. 맞아요. SK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SK 야구 스타일에 대한 굉장한 그 맞아요. 호와 호불호가 불호가 갈렸어요. 갈렸어요. 네, 그리고 네. 그 호불호에 대한 개념을 구단 프런트와 그룹 차원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 왜냐하면 SK라고 하는 건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더더군다나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그러겠다. 팬보다 안티팬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상황은 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이러다가 그룹의 이미지마저 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릴까봐. SK 뭐 특유의 그 김성근 감독 특유의 야구 색깔을 추구하는 건 하지만, 좋은데 네네.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용인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데 네.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적을 만드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을 오. 프런트나 그룹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김성근 감독은 그 본인의 야구 철학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확신한 고집이 있으신 원체 분이었죠. 강한 맞아요. 스타일이었으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게 좀 컨센서스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그럼 좀 말이 많았겠네요, 사실. 그때 뭐 굉장히 좀 그러니까 SK가 야구를 잘하면 잘할수록 모두가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기뻐해야 했는데 기뻐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어떡하지? 마음도 좀 있었던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에서 SK가 그 당시에 좀 야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SK가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 시대 정신에 좀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사방에 적이 많으니까 김상훈도 스타일이 그래요. 없는 적도 만들어. 사방에 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말 하셨죠? 정작 내부의 구성원들은 결속을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똘똘 팀이 뭉쳤구나.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한 어떤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복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요? 김성근 감독님 아직도 제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뭐 밥 식사를 한다거나 저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거 기사인지 사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이는 제자들도 있고 그쵸. 안 보는 제자들도 있죠. 오히려 또 그런 이렇게 상황이 있죠. 등을 지기도 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분의 캐릭터 자체가 좀 자기 철학이 원체 확고하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뭐 이렇게 좀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지만 맞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아무리 수직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의 다름을 김성근 감독은 용납하지 못하는 게 그분 캐릭터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마찰이 빚어졌고 구단 안에서도 그리고 미디어와도 심지어는 뭐 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결국 한화에서는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한화를 맡았을 때만 해도 아마 자기가 SK에서 성공한 방식대로 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네. 시대가 바뀐 거였죠. 야구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바뀌었고 선수들도 선수들의 그렇고 의식도 사실 바뀌었고. 그렇죠. 네. 스프링 그러니까 캠프 어떻게 때부터 지옥 훈련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선수들이 약간씩 이제 그랬을 그러니까 뭐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해요. 직업 훈련 선수인 프로야구 선수가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그거에 반발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뭐 그 감독을 싫다고 하는 건 좀 프로 선수로서 좀 넌센스고 그 외적인 문제들이 더 컸겠죠.